하셨을 수도 있고 오히려 저보다 더 실생활 중에 더 활용하셨던 분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인드맵에 실제로 하면은 아마 책을 저 마이크를 쓰실래요? 예 앉아서 하긴 하지만 좀 응. 저쪽. 책이 어떤 책? 반갑다 마인드맵 그 책 읽으셨어요? 네. 저기 박정아님은 저번에 한번 들으셨나요 이거? 네. 들으셨죠? 그리고 책을 읽으셨으면 책의 결론부터 우리가 오늘 진행을 해본다면 책의 결론은 뭡니까? 혹시? 공부를 하는 데는 어떤 생활에는 예, 그렇죠. 도움받을 수 있다는 거고.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마인드맵을 예, 두뇌의 그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또 말씀하신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 쪽에서 이야기한다면 많이 해봐라. 네, 사실상 이 뭐 책을 반갑다 마인드맵이 굉장히 그 글자는 별로 없잖아요. 그림 빼고 나면은 내용 사실 뭐 큰 내용 없잖아요. 근데 원래 마인드맵 북이 이렇게 이런 책으로 나왔거든요. 원래 이게 토니 부산 마인드맵 책입니다. 원래 책이고 그럼 간략하게 나온 책이거든요. 그걸 마인드맵 그렇죠. 이거를 마인드맵에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 내용 보시면 크게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분은 지금 인간의 생리학적 부분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뇌의 활동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마인드맵이라는 것이 왜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은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마인드맵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맵 활용에 있어서 심화하는 그 과정들이 계속 나오고 어떤 분야에 사용되는가라는 분야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다른 책을 또 구했습니다. 뭐 도서출판으로 나온 거 보니까 이게 그 출판이 됐더라고요. 근데 가격도 보니까 5,000원인데 돈이 없어서 사실 것 같진 않고 5,000원 주는 이거나 그거나 사실은 가격은 똑같거든요. 이렇게 만들다 보면 더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만드신 거 보니까 지금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점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자가 누구냐면 일본 사람이에요. 저자가 일본 사람입니다. 매핑 기법이라는 나온 건데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똑같이 느낀 거는 이 매핑 기법 적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책이에요. 어차피 토니 부산이 만들어놨고 약간의 그 일본식 표현들, 한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다시 표현했어요. 여기서 보면 복사사고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뭐 한 곳에서 방사, 뭐 퍼지는, 넓게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좀 달리했을 뿐이지 어차피 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몇 가지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뭐냐면 마인드맵이라고 이야기되어진 것들은 거의 동일시된다는 거죠. 다른 책 제가 보니까 뭐 구집이 특별한 책 아닌 바에는 여기서 거의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이고 하나의 책만 봐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들으신다면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동기부여하는, 사실 저의 강의 내용은요 뭐 특별한 것을 마인드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입니다. 마인드맵에 대한 동기부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능력인가, 그리고 마인드맵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야에 필요한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리고 또 이걸 사용하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 마인드맵을 좀 실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전체 내용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고요. 책을 읽으면서 계속 나오는 것은 3분의 2 정도가 심화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강의를 들으셨을 때 내용하고 조금 방향성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께 강의를 들으셨을 때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마인드맵은 뭐 어디서 하면서 뚝 떨어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존의 그 토니 부장이 만든 책의 내용들을 제가 요약하게 해서 사실은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읽고서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가지고 강의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책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인드맵북을 더 활용하셔서 심도 있게 아마 강의를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현대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마을에서 마을로 정보가 옮겨질 때 한 500년 이상, 200년 이상. 그래서 할아버지, 그 아들, 손주 할 때까지 아는 지식이 다 동일했다는 거죠. 아마 이것도 아마 목사님 강의 내용 중에 한번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울 게 없었어요. 특별히 뭐 새로운 것들을 할 게 없었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삶을 이어나가고 다른 사람 뭐 후대에게 알릴 때 특별하게 양이 늘어나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문 한 장 정보가 과거로 따지면 수십 년 아니 100년 이상의 정보를 우리가 하루에 그 정보를 우리가 하루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현대인의 스트레스가 뭐 이렇게 가정에서 살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에는 물건 하나 사면 거기에 이렇게 두꺼운 뭐가 따라옵니까? 광고지 또 매뉴얼이라는 게 따라오잖아요. 사용법 뭐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핸드폰 하나 사도 몇백 페이지 되는 매뉴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보면은 뭐 기본 기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요즘에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뭐냐면 정보 때문에 받는 거죠. 오늘 내가 지금 본 정보가 반드시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중요한 점은 수없이 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취해서 나에게 맞게 아니면 필요하게 그것을 잘 만들어서 내 거를 만드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정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 강의 속에서 들은 거는 요즘에는 원래 책이 한 권 나오면 국회 도서관에 한 권을 이렇게 갖다 주도록 돼 있었답니다. 책을 출판을 하면 그러면 국회 도서관에서 이제 그것을 모아서 청구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국회에서 가져오지 말라. 감당이 안 된다. 하루에도 뭐 수만 권씩, 수천 권씩의 책이 새로 나오니까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가져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는 뭐냐면 오늘 내가 한글 2001을 그 매뉴얼을 가지고 막 연습하고 있는데 반도 끝나기 전에 뭐가 났어요? 2004가 쭉 나옵니다. 2004는 제 3분의 1도 펼쳐보기 전에 2005가 나왔거든요. 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편하게 OS, 편하게 업무를 봐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하고 있는 거죠. 다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포토샵, 뽀샵이라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아유 뽀샵 처리했네요. 이러면은 그 사진을 갖다가 포토샵으로 이렇게 좀 자기가 임의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터넷 용어인데 그 포토샵 같은 경우도 학원에 다녀보니까요. 포토샵은 기능이 달라집니다. 매 버전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자격증도 달라지더라고요. 너가 5.0 갖고 있냐, 6.0 갖고 있냐에 따라서 자격증이 달라요. 5.0 갖고 딴 자격증, 6.0 갖고 딴 자격증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 관심이 있어서 이제 학원을 다녔었는데 결혼 전에 갔더니 그때 필요한 것과 뭐 그러면 지금 5.0 갖고 열심히 해서 포트폴리오까지 거의 완성되는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떡한 6.0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그동안에 한 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또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스트레스지, 스트레스. 네. 근데 벌써 이 토니 부산이 한 100년은 안 됐지만 한 수십 년 전에 느낀 게 그거라는 겁니다. 학문의 양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이 별로, 자기에 대한 보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자기가 그 배워야 될 것과 익혀야 될 것의 양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것을 다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기존의 그 자기 학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다 나온 결과가 오늘 이 마인드맵이라는 겁니다.
마인드맵과 비슷한 것이 뭐 해막수법이라는 거 혹시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해막수법? 들어보셨죠? 해막수법 같은 경우는 연결고리죠. 쭉 연상으로 해서 이것 다음에 뭐가 있고 이것 다음에 뭐가 있고 해서 여러 개의 단어나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같이 외우는 것인데, 그것이 해막수법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또 마인드맵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물론 하나의 주제로 시작해서 가지치기를 해갖고 하부구조로 내려가지만, 뭐 해막수법은 그런 건 아니죠. 같은 주제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서로 연상되어지는 것들로 이야기하지만, 연상이라는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마인드맵과 또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요즘에 개발되어지는 암기법, 연상, 기억법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하나로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계속 이제 마인드맵을 보고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어차피 거기에 또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의 두뇌 활동, 인간의 두뇌 활동을 어떻게 자극해서 얼마나 극대화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토니 부잔도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공부를 안 하면 뒤떨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그 많은 정보를 내가 다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오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인드맵인데, 그것을 마인드맵을 준비하다 보니까 인간의 뇌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인간의 뇌 구조가 어떠한가? 라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깨달아졌고, 그것을 자꾸 자극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마인드맵이 나왔다는 거죠. 사실 오늘 주된 강의는 자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토니 부잔도 책의 대부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좌뇌와 우뇌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네, 있어요. 있죠? 없으신 분 안 계시죠?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뇌의 구조가 토니 부잔이 있을 때만 해도 뇌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 연구 결과가 그렇게 자기가 참고할 때, 이 책을 만들 때 참고할 만한 연구 결과가 많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보시면 뭐 스페리 교수가 1960년대 노벨상을 받을 때 뇌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피질 양면 즉 양반구에 의해서 주요 지적 기능이 분리된다는 이것이 분리해서 좌뇌의 기능과 우뇌의 기능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는 뭐 리듬, 공간, 게슈탈트, 상상력, 공상, 색상, 입체 뭐 이런 능력이 있고, 왼쪽 방구는 어휘, 논리, 수, 연속성, 선 분석, 뭐 분석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오른쪽 방구가 쉽게 오른쪽 뇌가 발달을 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걸로 무슨 어떤 능력이 많다고 이야기하죠? 예술적인 능력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오른쪽 뇌고요. 왼쪽 뇌는 또 이제 수학적 능력이나 뭐 논리적인 부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약간 수정됐습니다. 그렇게 나눠지기는 하는데 절대적으로 그것이 나누어져서 오른쪽 뇌는 오른쪽 뇌 역할만, 왼쪽 뇌는 왼쪽 뇌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왼쪽 뇌, 오른쪽 뇌 구별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쪽 뇌가 동시에 다 연결되어져 있고, 오른쪽과 왼쪽이 동시에 다 움직여질 때 오히려 뇌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후대, 그 제자들에 의해서 다시금 뇌의 기능을 밝혀낸 겁니다. 오늘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요, 그 뇌세포가 몇 개나 된다고 합니까? 1조개. 1조개가 된다고 그러죠?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잠깐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니까. 제가 하도 막 버려가지고. 혹시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예, 뭐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 마인드맵은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신경세포 개수는 1조. 요즘에 우리나라는 뭐 억대니까 요즘은 두 달이 나가니까 1조 뚫리지도 않아요 이제. 아유 1조 갖고 뭘 그래. 그쵸? 누구죠? 그 요즘에 외환은행 론스타 같은 경우는 외환은행 헐값으로 사가지고 남긴 돈만 4조 몇천억이잖아요. 그냥 그 돈 들고 뛰겠다는 건데 무슨 도둑놈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1,000억을 내겠다는데 아이고 1조 원 중에 1,000억은 정말 껌값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1,000억 자체 크긴 크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두뇌 세포가 한 1,000억, 뭐 다른 책에 보니까 여기는 140억 개 이런데 1조 개하고 140억 개하고는 좀 다른데 뭐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한 1조 개 정도가 뇌세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뇌세포가 한 번에 접할 수 있는 능력이 한 10,000개 정도 한 번에 탁 찍어낸다는 거예요. 한 뇌세포, 뉴런이 딱 정보가 한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이 한 10,000번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조 곱하기 10,000. 무한대에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의 뇌가 이렇게 뭐 병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뇌가 죽어버리는 것 이외에는 늙었다고 해서 뇌세포가 없어지고 늙었다고 해서 머리가 둔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요. 인간의 뇌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자극을 주면 자극을 줄수록 더 활성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는 한 번에 자극받았을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자극받을수록 이 정보가 통행하기를 이 정보가 그 뇌세포로 들어가서 자극받는 통과하는 저항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처음에 산에 길이 나는 것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엔 산에 길이 없잖아요. 거기에 작은 짐승들이 다니고 큰 짐승이 다니고 그러다 보면 풀이 누워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완전 이제 길이 생기고 여기 길 괜찮네 가까운 길에 여럿이서 막 다니다 보면 길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뭐하니까 아예 그냥 길을 닦아버리고 이러면서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산이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는 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숲속에 있는 작은 길을 갈 때는 막 나뭇가지들이 막 채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해집고 가야 되고 자르고 가야 되고 그래서 저항이 심하죠. 그러나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나면 길이 온전하게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다니기 쉬워지는 거죠. 뇌세포의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극을 주면 줄수록 나중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기억, 그 자극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고 계속 받아들이고 자극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책을 볼 때마다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볼 때 그 내용이 이해가 더 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두뇌의 작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통로가 넓어지고 자극에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극을 자꾸 주는 거죠. 근데 그 자극이 오늘 마인드맵에서는 어떠냐면 그 자극을 줄 때 논리적인 것 한쪽, 왼쪽 뇌만 이용을 해서 논리적인 부분만 받아들이지 말고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동시에 다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자극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여러 방면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러잖아. 복잡해. 난 2가지, 3가지 이상 못해. 이런 얘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애는요 그 이상 10,000번이라니까요. 한 번 딱 찍는 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세 드신 분들이 복잡해. 난 구구쌤 못해. 이게 아니라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 뇌 구조의 그 형태를 바꿔간다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어른이 되니까 점점 구구단을 삶에 쓸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잡초가 많이 나서 이제는 활동하기가 힘들어지고 내가 많이 사용하는 쪽만 많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같은 분들, 그러니까 위대한 분들은 한 번에 우리가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잖아요. 보통 역사 속에서 그런 분들은 한 번에 20가지 이상, 10가지 이상의 일을 처리한다고요. 누구 상담해 주면서 자기 메모하면서 커피도 끓이면서 이런 일을 한꺼번에 다 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지시도 하면서. 근데 저희는 하고 있는데 아이씨 말 시키지 마! 돈 세다가 잊어먹었네 이런 거 제가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뇌는 그것의 개발이 가능한 두뇌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할수록 하는 것이 사실 이 마인드맵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한 장 넘기셔서 뒤에 보시면요. 그래서 학습, 뭐 게슈탈트라는 것이 나오는데 학습할 때 기억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요. 인간의 학습 과정이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학습 단계 중 제일 처음 받아들이는 것, 초기 효과. 노래도 처음과 끝만 잘하면 잘 불렀다 그러고, 그쵸? 강의도 처음하고 끝에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방배동에 계신 선생님은 출석을 꼭 마지막 날 부르셔요. 그래서 마지막 날 참석하면 다 참석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그것과 이제 뭐 연관이 된다라는 말은 보다는 처음에 딱 첫인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 딱 본 게 학습 효과가 제일 크다는 거고 마지막에 본 게 학습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한번 자기의 학습 그 습관이나 삶의 습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본 것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고요. 제가 생각해 들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본 것이 많이 남습니다. 중간에 잘 보잖아요. 그 영화 봐도 중간에 졸지 처음부터 좋은 사람은 없어요. 특이하시죠, 그 사람은. 그리고 처음에 잘 보다가 중간에 자고 마지막에 깨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영화도 중간에 졸지 처음부터 졸는 사람은 드물죠. 물론 이제 예고편보다는 자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뭐 특수한 경우죠. 그걸 보편화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처음 것과 최근 효과라고 나온 것은 최근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본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미 알고 있거나 현재 학습하고 있는 것에 다른 면들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과 이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 독서 방법, 독서의 기술 중에서 A라는 책과 B라는 책이 읽었을 때 A 따로 B 따로가 아니라 그쵸? 같이 읽은 책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정보들이. 마찬가지 그런 연관성이 다 있다는 거고 그 눈에 띄거나 독특한 방법으로 강조된 것, 그 다음에 오감 중 하나에 특히 강하게 호소하는 것, 오감 중 하나에 특히 강하게 호소하는 것, 이걸 잘 기억하시면 마인드맵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기본은 뭐냐면 이미지화하는 거, 색깔도 칠하고 빨간색도 칠하고 파란색도 칠해서 눈 속에 한 번에 싹 이미지화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림 하나로 딱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받아들이시고 이제 적용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관심을 끄는 거. 이거 한 번에 되잖아요. 한 번에. 각선미가 이쁜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색깔이 빨간색이다. 이러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그죠? 촥 찍히는 거예요. 왜 남성이라고 해서 그러지 마세요. 여성을 제가 표현 안 했을 뿐이지 여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어떤 멋진 남자가 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예요. 오감을 자극한다든지 감성을 자극한다든지 눈에 띄거나 독특한 방법. 독특한 방법은 특히 많이 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 마인드맵에서 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때 또 그리는 겁니다. 내 것만의 이미지화. 그래서 마인드맵은 학자들도 이야기하는데 잘 되거나 못 되거나는 없다는 거예요. 마인드맵이. 물론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이 마인드맵을 읽어도 뭐 이게 뭐야 도대체 뭘 얘기한 거야 이걸 모르는지. 그러나 그거는 독창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마인드맵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 객관화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도 더 알게 되어주면 좋지만 우선 그것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방법과 내가 기억하기 좋은 형태로 표현하는 것. 그게 마인드맵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 게슈탈트라는 겁니다. 경험의 통일적 단계인데 이걸 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뭐냐면 숫자를 하나 둘 셋 하면 그 다음에 넷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 둘 셋 하면 넷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야기할 때 친구하고 비밀 얘기다 있잖아. 비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뜸들이다가 앞에 서두만 얘기하고 본론 나올 때쯤 내가 얘기하면 안 되겠다. 미안해 이거 얘기 못 하겠다. 이러고 헤어졌어요. 그럼 집에 가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저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궁금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게슈탈트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기본 구조 속에서
이것이 하나가 나오면 하나의 사실에 근거해서 연결되어진 사건이 계속해서 딸려서 또 나오기를 인간이 두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라면 반드시 내가 하나를 기억했을 때 뒤에 기억되어져 있고 같이 동일시되었던 것이 하나를 기억할 때 딸려져서 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뇌의 구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마인드맵 보면 이 연결선을 꼭 그리잖아요. 그것도 굵은 선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는 선으로 나가면서.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선을 가지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구조상 게슈탈트라고 하는 그 특성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기억되어지면 연결되어진 고리를 가지고 다음 것들이 계속 기억되니까 하는 것이 바로 게슈탈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구조라는 거죠. 예, 현대 두뇌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책에 있는 것들 제가 자료한 거예요. 그럼 반갑다 마인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 마찬가지고요. 당신의 두뇌를 사용할 때 좌우 모든 기능을 함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직선적 필기. 직선적 필기는 왼쪽 두뇌만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은 한계가 있고 사람의 기억을 이렇게 뭐냐면 정지시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는 순차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막 쓰면은 다음 것 이게 다 써져야만 다음 순서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마인드맵도 뭐 이걸 쓰고 이걸 쓰는 그런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 정보를 이야기하려면 시간 순서상 그 순서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되기 전에 다른 생각이 나오는 것을 억제를 한다는 거예요. 직선적 사고, 필기법은 우리가 보통 메모한다든지 직선적 필기하는 것은 그런 특징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간 다른 것이 밀고 나올 때 뭐 하는 거야? 야 기다려. 앞에 있는 거 미리 좀 정리하고. 그러면 아까 무슨 생각했지?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생각이 어쨌든 막 몰려 나옵니다. 감상문 쓰실 때 제일 안 될 때가 언제냐면 특히 생각이 몰려 나올 때예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오늘 쓸 게 너무 많아.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억 없어요? 아니 저는 특히 뭐냐면 설교 준비할 때 이날은 설교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그 설교 별로 불안해요. 요즘에는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거 이번에 왜 이러지 이거 잘 안 되겠는데 그럼 올라가서 잘 정리하고 올라가는데도 그것이 저를 괴롭힙니다. 어쩔 때는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이 생각을 첨가해야 되나 막 그러면 그날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이 설교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 작업을 우리는 직선적 사고 속에서는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막아내지 말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랫동안 기억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깊이 하죠. 지금 바로바로 생각되어진 것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마인드맵의 기본점은 뭐냐면 제목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지는 고리들이 나올 때 빨리 진행하라는 겁니다. 나오는 대로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만들까를 고민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치고 나오는 것들을 빨리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멈추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라. 토니 부자에서 읽기보다는 저는 그거는 여기서 읽었습니다. 매핑 기법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중간에 멈춰질 경우에는 연결에다가 더 나갈 것 같은데 멈췄어요. 계속 연결해 나가다 여기서 뭘 해야 되는데 고민 썼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다른 가지를 또 쳐서 또 나가라는 거죠. 또 다른 가지를 치고 또 다른 가지를 치고. 이게 뭐냐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그래서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탁 떠오르는 방법. 만약에 우리가 회의를 하잖아요. 모여서 이제 공동체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사나 이런 데서. 자,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자, 고돌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안 해보셨어요? 시계 방향으로만 해보셨어요? 시계 방향도 하고요. 시계 반대 방향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돌이 순서로 하면 고돌이 순서가 왼쪽으로 돌아가나 오른쪽으로 돌아가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할 때 많이 하면 이제 그 교사 원래나 뭐 이런 거 할 때 교사들은 이제 분위기 환기시키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앉아 왼쪽 이렇게 돌아가나 이렇게 돌아가나 그러다가 하는데 그런 게 제일 아프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오히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억제시킨다는 거죠. 저 사람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오히려 실제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기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아니면 자유대로 그러니까 지금 바로바로 생각나는 주제를 듣고 우리가 토의할 내용을 듣고 바로바로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 두 가지를 했을 때 같은 시간 안에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게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냐 그게 어떤 것이냐면 자유자재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그대로를 바로바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창의력에 더 좋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우리 학습 효과가 학교에서 진행되어지는 거나 모든 학습 효과가 그런 걸 원하지 않고 직선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또 직선적으로 제대로 썼어? 어디 노트 좀 보자. 이게 노트야 그거 손바닥 맞고 선생님한테 매 맞고 자랐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 사고 자체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럼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해서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게 편하지 차라리. 그렇죠? 차범근 감독이 실패한 이유가 거기 있답니다. 외국에서 들어와서 외국의 선진 기법을 위해서 야 오늘 도대체 오늘 경기가 왜 이랬는지 모여서 우리 영상 보면서 토의를 하자 했대. 아무 말도 안 해. 운동선수들이 아무 말도 안 해. 한참 기다렸다 아무 말도 안 해. 아 이게 왜 이러지? 얘기를 또 끝냈어요. 몇 번 하다가 한 명이 와줍니다. 감독님 차라리 한 대 때려주세요. 맨날 전반전하고 들어서 빡빡빡 똑바로 안 해. 빡빡빡 이렇게 맞았는데 차범근 와갖고 뭐 하는 겁니까? 야 우리가 뭐 잘못했는지 얘기 좀 해보자. 영상 보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안 됐다는 거예요. 후문입니다 후문. 예, 그게 되질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가 보기엔 통합적으로 깬 게 누굽니까? 히딩크죠. 히딩크. 그 사고를 깬 거죠. 사실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한 것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그 방법을 이용한 것이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처음에 우리가 시작한다면 아무것도 못 얻을 수 있어요. 대답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해요. 제가 지금 우리 저희 주일학교 교수학교 갔는데 맨 처음 7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아는 7명이었어요. 저쪽 교회도 7명. 하나님의 성경에 완전 숫자 7명을 주시나 보다. 감사하고 받아가지고 시작하는데 그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늘었거든 이렇게. 그래도 7명 있으면 배로 늘리기 쉽잖아요. 15명만 되면 배니까 한 30명 있는데 배로 늘리면 60명인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다 싶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30명 늘려놓으면 우와 무지하게 성공한 거예요 중학교. 제가 6개월 됐는데 지금 3명 나왔어요. 지난주 3명 나왔어요. 요즘에 좀 고민돼요. 아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고민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해요. 물어봐도 설교 시간 내내 누가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말을 못해서인가. 그러면 이제 웃어주는 게 6개월 동안 걸려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점수 많이 딴 겁니다. 저런 놈이다 해서 눈길 한 번도 안 줬었는데 요즘에 그래도 웃어주고 말하면 대답해주고 그러면 이 성공을 좀 우리 애들이 얘기를 안 해. 어딜 가도 물론 얘기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뭐 잔망스럽게 많이 얘기를 하는 아이들도 상대적으로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준비가 우리 교육 속에서는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큰 걸 줍니다. 근데 한번 그 인터넷에 가셔서 마인드맵을 한번 치시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마인드맵을 전문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그 마인드맵핑 해놓은 그 작품들이 있습니다. 아 몰라요. 아주 멋있습니다. 무슨 예술 작품이야. 그림 예술. 그걸 통해서 책 한 권 다. 여기 토니 부자는 자기가 읽어야 될 책 한 권을 400페이지 되는 책을 A4 용지 한 장에 딱 마인드맵에서 가서 강의를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 그 투자를 해야 되는데 토니 부자니 이야기하는 것은 마인드맵의 초기에 몇 번을 할 것인가 100번씩은 해야 된다 한 번.
적어도 100번씩은 따라해라. 단계별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긴 참 힘들잖아요. 근데 간단한 거는 필요합니다. 간단한 거 하시더라도 뭐 이사 가는 일대로 장점 단점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또 다르게 되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쉽게 이야기하고, 책 읽는 것들을 제가 해보니까 책을 다 읽으시고 목차를 펴세요. 목차를 펴셔가지고 제목이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기본적인 마인드맵을 하십시오. 아주 기초적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드리는 거는, 책을 읽으시고 책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제목도 기억 안 나죠. 내용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제목을 보면 내용이 기억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책 목차 읽으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읽으신 다음에 제가 강조드린 건, 읽으신 다음에 책 제목을 펼치시고 거기는 큰 제목 작은 제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인드맵의 기본이 뭐냐면, 마인드 매핑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다 그것을 체계화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노트를 해서 하면은 우리가 요약하듯이 또 그 내용이 쫙 나오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마인드맵이라는 ThinkWise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마인드맵을 컴퓨터로 하는, 그것을 갖다가 한글로 변환시킨다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변환을 시키면 우리가 일반 필기하듯이 직선적으로 마인드맵이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가장 큰 제목, 작은 제목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일명요연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기억하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시죠. 마인드맵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도움이 충분히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뉴런입니다. 우리의 뇌. 이런 것들이 뇌세포죠. 이런 뇌세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게 피카소의 작품인데요. 피카소의 작품 보면 천재적이다라는 것이 왜냐면 이 공간감각, 직선감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카소의, 저는 그림 잘 볼 줄 잘 몰라요. 피카소 그림 보면 이상해요. 사람도 아니고. 근데 피카소의 특징이 뭡니까? 한 번에 이면까지 본다는 거죠. 그 피카소 그림 보면 정면에 측면인데 정면 그림이 들어와 있고, 정면인데 측면 그림이 들어와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입체적으로, 요즘에 3D가 유행인데요. 옛날에 항상 평면적인 사고만 했잖아요. 옆에만 보지 뒤에 어떻게 봐. 보이는 것만 보이지. 근데 피카소는 뭐까지 봤다는 겁니까? 그 이면의 것까지 봤다는 거에 통해서 피카소가 아주 굉장한 그 예술가로 지금 추앙을 받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얼마예요? 그림 한 장에 거의 100억, 99억에 팔렸어요. 그림 한 장에. 근데 피카소가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렸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 작품이기 때문에 다 남아있어요. 거의 남아있어요. 십자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 하나에 99억인데 돈 다 따지면 뭐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피카소의 그림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듯이 피카소는 전체적으로 뭡니까? 공간감각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직선적인. 그러니까 왼쪽 뇌와 오른쪽 뇌의 그 기능 자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그렇죠. 그림 자체가 정면인 것도 있고 측면인 것도 있고 그렇다. 얘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도 뭘 했냐면요. 뭘 하길 좋아하냐면 그 집 앞에 나가서 그 언덕에 앉아서 하늘 보면서 공상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수학자잖아요. 물리학자잖아요. 그 분명히 무슨 뇌입니까? 왼쪽 뇌거든요. 왼쪽 뇌인데 상상력은 오른쪽 뇌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가장 좋아했던 게 밤에 별을 보면서 상상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상상하기를 좋아했다. 그 EBS 다큐멘터리 보면 뭐 우주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가셔서 그거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도움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1차, 2차, 3차, 4차 차원이 변하면서 점점 더 어떤 공간, 평면에서, 직선에서, 평면에서 다시 입체로 그 이상의 4차원까지 들어가는 그 차원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큐빙이라는 게 있어요. 큐빙. 그래서 자기의 사고를 입체화하라. 그래가지고 그 정육각형처럼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육각형으로 이렇게 입체화해서 만들어서 그 각 면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들을 부여해서 기억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바닥에 써듯이 평면을 이야기하지 말고 오히려 입체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자꾸 입체화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기억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랬다는 것이고요. 예, 왜 안 가니? 이거는 누가 필기해 놓은 겁니다. 누구예요? 네, 미켈란젤로. 이게 뭐에 대한 겁니까? 뭐 많이 닮았어요? 우주선이요? 이거 헬리콥터. 예, 헬리콥터에 오늘날 헬리콥터에 대한 근데 기록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그림도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의 두뇌를 양쪽 두뇌를 다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은 이런 모습입니다. 뭐냐면 학습에 배웠던 것이 시간이 경과해서 학습이 마감돼도 다 75%나 기본 우리가 100%를 기억할 수는 없고 75%를 기억한다라고 할 때 처음에 학습 효과가 75%예요. 그러면 끝날 때도 75%가 남아있기를 원하죠. 다 남아있기를.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비용. 예. 35% 학습 마감 점에는 어떻게 하니까 40% 더 낫다는 거죠. 기억량은 학습 도중에 25%, 학습 마감에 75%. 이게 불가능하냐는 거죠. 이거는 전제입니다. 원래 이런데 이렇다는 거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기억량이 점점 왜냐하면 처음에 학습을 할 때보다 나중에 학습할 때 학습량이 점점 늘어나니까 기억량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음에 배울 필요가 없죠. 우리가 엄청난 10년이 넘는 세월, 10년이 뭐예요? 한 20년? 제가 대학 4년, 군대 3년, 대학원 3년. 10년이더라고요. 대학 기간만. 그 전에 12년 있잖아요. 그러면 22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평생 배운 거 몇 퍼센트 기억한다고 생각하세요? 학자들이 내놓은 게 있습니다. 12년, 15년, 뭐 다 빼놓고 대학원 안 간다. 고졸이다. 12년 배웠다. 15년 배웠다고 치고 몇 퍼센트 남는다고 학자들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1% 남는다. 1%. 자기 배운 거에 1%가 남는다. 그러니 뭐하러 배워요? 우리에게 복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일만 지나면 5% 남는답니다. 자, 보십시오. 숙제로 내주었을 때 일주일이 지났을 때 5%. 조금 연장되죠? 이틀에서 일주일로. 그러면 시험을 치르기 위해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면 4개월 후에도 20%가 납니다. 복습이 없을 때는 4달 만에 20%가 있고요. 마인드맵을 작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며, 그쵸? 거기 위에 보시면 이 기억 향상을 위해서는 휴식과 복습의 효과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고, 복습할 때 잠깐 쉬어주는 거. 그럼 우리 학교에 나온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죠.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하는 그 잠깐 쉼의 과정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5분 만에 나오고 10분 만에 나오고 이건 이제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또 공부만 해 그거 아니라 적당한 쉼도 오히려 학습 효과가 더 높다는 겁니다. 학습 시작점이 밑에 거 보시면 복습할 때 1일, 1주, 한 달, 4달 되면 계속 뭐 하는 겁니까? 복습할 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기억에 더 넓힌다는 거죠. 자, 이건 복사사고입니다. 사람의 두뇌가 생각을 할 때는요, 일직선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형으로 완전히 사방 형태로 퍼지는 사고를 한다는 거죠. 한 번에 생각할 때 종합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직선적인 사고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순서를 세운다는 거예요. 쭉. 야, 주소. 누가 먼저 나올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방사 형태로 완전히 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되면 다른 것도 생각되어지면서 또 다른 생각 형태로 완전히 사방으로 퍼지는 사고라는 것이 인간 두뇌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복사사고라고 얘기해요. 복사 사고 할 때 그게 복사 바퀴복자나요 이게? 그럴 건데 이 바퀴살 그래서 이 바퀴살 보시면요 자전거나 이런 데 보시면 이게 막 있잖아요. 그렇듯이 인간의 사고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사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제 누가 책에서 보셨죠? 예, 마인드맵 반갑다 마인드맵 책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 갈 때 어떻게 할 건가, 언제 갈 건가, 음식은 어떻게 할 건가, 무엇을 누구 할 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제주도라는 것을 이미지화하고 것을 통해서 내가 빼먹기 쉬운, 내가 간과하기 쉬운, 그 다음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에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 책에서 보셨을 겁니다. 작품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작품입니다. 이 사람은 그 마인드맵 학교에 들어갔다가 꼴찌를 했어요. 예술가인데. 그래서 낙담을 하고 나왔다가 나중에 그 계속 반복하면서 그 마인드맵을 완성한 다음에 자기의 어떤 인생의 마인드맵을 한 거예요. 이 예술가입니다. 이게 부가가치가 있답니다. 책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만 못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런 그림 예술로 하는 거, 마인드맵을. 그래서 계속 그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런 거라든지. 이게 옮길지 말지. 우리가 지금 그 사업을 하는데 사업 사무실을 옮길까 말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외적 인면, 문제점, 장래성, 지역, 비용, 직원, 자기가 생각되어지는 생각을 다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거, 공간, 새로운 것, 현재 있는 게 좋으냐? 뭐 새로운 것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중요한 곳에 끝에다가 뭐라냐면 점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냥 뭐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몇 점쯤 되겠어. 이건 몇 점쯤 되겠어. 그 다음에 장점적인 부분에 좋은 부분에 뭐냐면 점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분의 점수, 자기가 토탈을 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분의 점수가 높으면 이거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플러스한 점수, 그러니까 좋은 점수, 플러스한 점수가 높으면 이거는 옮겨도 좋다는 것이 자기 임의적으로 자기 생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인드맵 속에. 그리고 50분에 나오면 옮기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옮겨도 지금하고 똑같고 안 옮겨도 지금하고 똑같다는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베토벤 심포니 음악 교향곡 하나를 뭐 해놓은 겁니까? 마인드맵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자기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되고 못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얼마나 거기에 반영하고 있는가, 자기 생각을 얼마나 잘 적용해서 잘 알아듣고 알아보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밑에 거 보면 가족에 대한 거죠. 이건 뭡니까? 이건 동화예요, 동화. 엄마하고 딸내미하고 그 동화책의 내용을 마인드맵화한 겁니다. 있는 책을 마인드맵한 것이 아니고 동화를 쓴 거예요. 나중에 이 내용을 잘 정리하면 동화 한 편이 되는 거죠. 거기에 뭐 주제는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등장인물은 누가 될 건가, 그 다음에 줄거리의 내용을 어떻게 할 건가, 쭉쭉 그것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자기 동화를 써나가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다는 거죠. 아이들의 상상력이나 자극할 수 있는. 뭐 항상 이야기하는 것, 저도 이제 자극받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게 없으면 괜찮은데 누군가 해놨잖아요. 누가 해놓은 건 또 누구야?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건 뭘 배우다가 이제 힘들면서 도대체 한국교 목사님들 가끔 그런 소리 하신다면서요. 도대체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어놨고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이런다듯이 인간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가 이걸 해놨거든요. 그래놓은 이상 우리도 사람인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안 하면 그렇죠. 자기가 게으른 거고 자기가 부족한 거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그저 필요성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IBM에서 자기 교육하는 그 컴퓨터에서 IBM 아시죠? 예, 거기서 한 것이고요. 자, 요것은 이따가 뒤에 예제가 있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요. 맨 뒤에 보시면 사실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자, 다음 글 읽고 마인드맵으로 표현하세요. 드넓은 만족을 보내 우뚝 솟아 한반도의 시작을 알리는 백두산은
우리나라 산맥의 출발점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그 내용의 마인드맵입니다. 뒤에 그 글의 마인드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 요게 이제 아까 토니 부장이 책 한 권을 강의하기 위해서 마인드맵화 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나요? 어떠세요? 한번 보십시오. 책을 읽으셨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꿈은 이루어진다. 마당을 나온 암탉을 입고서. 가장 큰 것은 뭡니까? 마당을 나온 암탉을 주제로 해서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소망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소망 중에 무엇입니까? 병아리의 탄생, 노력 끊기, 기적.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을 보시면요. 여기다 해도 표시가 되지 참. 여기 소망, 사랑. 사랑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아기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고, 초록머리가 나오고, 초록머리는 사랑을 통해서 초록머리가 나왔죠. 초록머리가 나왔고, 초록머리 나그네, 청두머리였다. 나그네는 어떤 뽀얀오리, 알, 찔레너물. 요 나그네 뽀얀오리, 알, 찔레너물 아시겠죠? 네. 여기서 나오게 되는 친구하고죠. 뒤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연결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가능하시다는 거죠. 이거 하나면 마당을 나온 암탉 읽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해되세요? 네. 눈에 한 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렇게 그리라는 게 아니고 예제로 보여드렸고요. 여러분께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께 그 건의를 받기는 여러분들이 했던 거, 그 글 분석 중에 그 오직 독서만이 살 길이다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벌써 이미 그 각 분단의 주제도 나누셨고, 그죠? 다 하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번 예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내용도 이해하셨고, 그다음에 각 문단의 주제도 잡으셨고, 전체 주제도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누기가 더 쉽다는 거죠. 일단 해보셨기 때문에. 자, 요번에 마인드맵 플러스 이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저기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마인드맵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요것도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 때 그렸던 노트예요. 근데 에디슨도 뭐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림 전체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해서 이 왜 다 그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 노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천재라고 이야기되어질 때 그 천재들은 무엇합니까?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거 다 그 자료들이죠. 그림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인드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강의를 잠깐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림들이나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색깔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그림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색깔, 강조한다, 강조 기법. 그림 같은 것을 통해서 왼쪽 뇌가 아닌 오른쪽 뇌, 공간 감각이나 이런 디자인들을 통해서 오른쪽 뇌를 또 활성화시키고, 또 논리가 분명히 나오죠. 전개되어지잖아요. 그 보면서 왼쪽 뇌를 또 자극시키고, 이러면서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동시에 자극시켜서 우리의 기억의 향상을 도울 수 있다는. 그리고 게슈탈트는 바로 이 라인을 게슈탈트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 이 선, 이 선들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 선은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간선과 그 다음에 간선들을 구별지어서 그 다음에 이게 센터에 있는 것 주제와 그 다음에 이 제목과 그 다음에 주제들과 하시면 되겠죠. 큰 책 제목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다음 거는 작은 제목들 그 다음에 단원 챕터별로의 제목들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챕터별로 또 나눠진 것들이 또 들어가주면 되겠고요. 그런 것도 통해서 그 나눠진 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또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책을 독서를 마인드맵 할 때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냥 물론 이제 처음에 하실 때 쉽지는 않으셔요. 저도 시도는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나 이제 자기의 생각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신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가끔은 이제 제가 설교를 급하게 할 때나 뭐 이럴 때는 설교 내용 이렇게 마인드맵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기억하기도 좋고 또 도움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체 하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대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들을 좀 이용을 하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마인드 매핑의 세 번째 그 3A라고 있는데요. 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쪽 거기 보시면요. 첫 번째 뭡니까? 모방하라, 종합하라, 초월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인드맵을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들이 갖는 그 마음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방하라는요.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고 필요하다면 선생님에게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대로 처음에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마인드맵을 보시잖아요. 책에 마인드맵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마인드맵을 그냥 똑같이 그려보라는 거죠. 동일시하게 그려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만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선생님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선생님들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독특한 방법이라든지 나에게서 또 그것이 아닌 새로운 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것을 또 적용하라는 겁니다. 꼭 산만 그려야 되는 거 아니겠죠? 여기에 뭐 사람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만 그리라는 것도 아니겠죠. 거기에 나름대로의 자기에 맞는 취향에 맞는 그림들을 또 그려서 이미지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받아들여라, accept 무엇입니까? 종합하라.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빼먹었네요. 종합하라. 기본적인 기술을 배운 학생들은 적절한 질문을 함으로써 정보를 통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맨 처음에 그냥 따라만 하다가 내가 좀 다르네?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선생님이 가진 내용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뭐 하는 겁니까? 종합해서 나만의 또 다른 정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것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생님과 또 나만 알고 있던 것과 서로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정보와 지식이 또 나와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초월하라는 거죠. 선생님 초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뒤에 보면은 그것을 조금 바꾸면 받아들여라, 적용시켜라, 개작하라. 받아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모방하라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좀 훈련 좀 해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고, 적용시켜라. 예. 거기 보면 최소한 100개의 마인드맵을 창조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개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개작하라. 개작하라. 그냥 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나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창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인드맵의 기본을 시작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도움이 좀 많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3기와 같이 하셨던 분 중에 마인드맵을 전문화하시는 분이 계셔요. 임성진 전사님. 임성진 전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적용시켜봤고 아이들이 해봤고 그래서 50몇 등짜리가 10등 이내로 진입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자녀 계신 분들은 이 얘기를 해드려야 더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50등 내외에 있던 아이가 마인드맵 훈련시키면서 자기 것을 정리하면서 10위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위권 안에도 더 작업들이 3등 정도 있더라고요. 잘했네. 그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리되어지는 부분도 그렇고요. 자기 것을 정리해 나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안 하고 있으면 좋은데 지금 학원이나 이런 데서 마인드맵만 하는 전문적인 학원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학원에 보내지 마시고 사실은 그분들이 나가서 이거 뭐 해줄 게 있나? 선생님도 해줄 거 없어요. 저희 마인드맵 지금 몇 번째 강의하는데요. 강의하면 인간이 사고하는 기본적인 틀, 생략적인 부분을 그림으로 도식화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한 그림을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인간의 두뇌 모양이잖아요. 인간 두뇌 모양을 아까 마인드맵 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대로 그 사고할 수 있는 그 기능 자체를 그림화 도식화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인드맵을 만들어 갈 때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나갈 때. 그리고 이 생각이 좋을까 이 생각이 좋을까를 선택하지 말고요. 일단은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를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바로 생각해야죠. 딱 나왔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걸 내가 여기다 표현하기 힘들지. 우리는 표현하려면 감상문이 그래서 힘들잖아요. 글로 표현해야 돼. 책의 내용을 정리할 때는 그 정리된 내용들이 있지만 하부적으로 점점 자세하게 갈수록 누구 것도 들어갑니까? 내 생각도 들어갈 수 있죠. 가지치기를 해서 내 생각을 또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마인드맵은 우리가 어떤 창조적인 능력, 그 다음에 정리의 능력, 그 다음에 가장 기억력을 좋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기억심리학 있잖아요. 뭡니까? 가장 자극적이고 처음에